당시 재산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자산가였던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항상 말하는 것은 나는 부에 집착하지 않았다. 응? 뭔가 모순되는 말이죠. 그런데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런 막대한 부를 당시에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그는 자신의 철학을 고수했습니다. 영혼의 평안을 지킬 수 있다면 삶은 훨씬 쉬워진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부를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 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나는 부에 집착하지 않았다.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려면 부를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부가 자신에게 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상황이 왔을 때 알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알미 매우 중요합니다. 모르면 할 수가 없죠. 오늘 소개할 책은 바꿀 수 없는 것에 인생을 소모하지 마라. 25년 4월 29일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저자는 알베르트 키칠러. 그는 독일의 철학자, 변호사, 영화 제작자이며 그가 제작한 영화는 전 세계 영화제에서 60개가 넘는 상을 받았고 특히 무임 승객이란 영화는 1994년 아카데미 최우수 단편 영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알 수 없는 공허감이 생기는 걸 발견했고 철학에 매진하던 중 오늘 소개하게 되는 로마 시대의 실천 철학가 세네카를 만나게 됩니다.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그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1세기 로마 시대입니다. 그는 기원전 4년경에 태어났고 기원 후 65년에 자살했습니다. 자살을 했다고? 부자였는데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그가 자살을 한 이유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차차 말하기로 하고 그가 어떤 철학으로 그런 막대한 부를 이루었는지 그의 철학을 살펴보기로 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걸 알고 있어야 수천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여유로운 삶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천억을 버는 것?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것? 일을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목표들은 사실 딱 하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 돈을 바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이죠.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목표는 오로지 행복한 삶이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고 길을 여는 것이 철학이다. 그럼 철학이 대체 뭐냐? 철학을 알면 부를 이룰 수 있는 거냐? 먼저 철학은 영어로 필로소피입니다. 필로는 지혜이고 소피아는 사랑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즉 서양인 고대 로마에서도 동양 철학처럼 마음 공부를 중요시했던 거죠. 흔히들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고대 철학가들의 사상을 보면 꼭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 부는 자연스레 생김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단 공자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공자의 제자인 자로는 스승의 가르침으로 부자가 된 인물이기도 하죠. 세네카는 철학을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람들에게 와닿는 효과에 중점을 두기로요. 와닿지 않으면 다시 같은 상황에 같은 일로 반복만 할 뿐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영상을 만들며 항상 바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자신의 삶이 변했다며 댓글을 남겨주기도 하시고 마인드무비를 신청하신 분들 중 암을 극복하신 분, 들어가고 싶던 예술단에 합격하신 분 등 또 제 책 죽어도 컨티뉴를 보시고 실천해 봤더니 실제로 됐다는 분 등 실제로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그런 영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세네카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의 핵심은 이렇게 됩니다. 부를 가질 수 있었던 건 부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네카는 스토아 학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도 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은 자연, 감정 통제, 운명 수용인데요. 세네카에게 운명이란 곧 신이었고 신은 곧 자연이었습니다.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결국 신과 싸우는 것이고 그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이 신인데 자기 자신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명을 수용하라는 거죠. 이 수용이 결국 집착을 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수용이 집착을 버리는 걸까요? 수용은 저항을 멈추는 것입니다. 저항이 멈추면 집착도 함께 사라지죠. 세네카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저는 즐겨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양희은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라 그래 라고 나에게 답하면서 생각을 멈추던가 기독교에서 하는 방식처럼 뜻대로 하소서 라며 나에게 답하면서 생각을 멈춥니다. 한번 해보시면 그 생각이 처음 들었을 때보다 훨씬 약해지면서 점점 생각이 사그라지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즉 수용은 저항을 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저항을 하지 않음은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운명을 수용하는 것은 신을 수용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자연은 운명이고 운명은 신이니까요. 즉 주어진 운명을 알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운명이란 만물과 행동의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힘도 막을 수 없는 흐름 말이다. 즉 어떤 일이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가 있어 일어났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본인이 한 모든 생각과 행동의 결과가 운명으로 다가오는 걸 뜻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으로 인해 파생된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원인이 되어 운명처럼 다가올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것을 바꾸려고 저항하지 말고 운명을 수용하려는 것에서 시작하라는 걸 뜻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만든 그 운명이 어떤 모양새인지 본인에게 주어진 운명을 알기만 해도 세네카처럼 부를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응? 갑자기 철학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 되셨죠? 결국 모든 원인을 밝힐 순 없지만 운명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운명을 수용하고 자신의 운명이 뭔지 알게 되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수천화까진 아니어도 우리가 돈 걱정 없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것을 입고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을 만큼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본인의 운명이 뭔지를 모르고 그저 남들이 이거 하니까 되었다며 따라서 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세네카가 말하듯이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나뭇가지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본인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운명이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단연코 말하지만 그런 삶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책에서 말하는 삶은 성장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어차피 인생은 우상향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던 거죠. 가난 속에 있는 것은 본인이 정한 것이지 세상이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에서 시작해 억만장자가 된 사례는 매우 많기도 합니다. 사막에서 10km를 걸어가 학교를 다녔던 꼬마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운영되는 건설 산업용 장비 그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나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세네카도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굴곡진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철학을 고수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체의 일부가 되어 자기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이 잘 되어가는 데 기여해야 할 소명을 지니고 있다. 저처럼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죠. 이건 자신을 위함이 아닌 타인을 위함이 먼저가 될 때 조회수가 오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수익이 덤으로 생기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첫 부분에 세네카가 말한 것 중 철학을 사람들에게 와닿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딱 들어맞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천식과 신경쇠약에 항상 시달려 건강이 좋지 않았고 칼리굴라 황제 시절에는 재능을 질투받아 암살 위협을 받지만 병약함 때문에 곧 죽을 거라는 이유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본인을 항상 괴롭히던 것이 결국 본인을 살려준 것이 되었죠. 클라우디스 황제 시기에는 정치적 모함으로 유배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다시 복귀하면서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왕자 시절에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네로의 어린 시절을 가르친 스승이었고 네로가 황제가 된 후 초기 로마는 사실상 세네카가 통치하다시피 했죠. 몇 번의 유배를 거쳤던 그는 이때 막대한 부를 창출하게 됩니다. 초기의 네로는 자비롭고 신중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점점 잔혹해지고 의심이 많아졌고 세네카의 조언마저 무시하게 되죠. 세네카는 조용히 권력에서 한 발씩 물러납니다.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게 철학자의 길이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지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서기 65년 히소니우스 반란 사건이 벌어지고 네로는 세네카가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스승에게 죽음을 명령합니다. 그날 세네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조에 들어가 조용히 맥을 끊고 자신의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철학을 전한 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삶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어떻게 떠날지는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철학대로 살았고 철학대로 죽었습니다. 그가 자살을 선택한 이유가 되죠. 세네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는 저항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알아라. 오늘 내가 어디로 떠밀려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정말 내 운명인지, 아니면 그냥 남들이 사는 방식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순간 한 번쯤은 멈춰서서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철학이 시작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그걸 아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회원 전용에서는 ASMR처럼 해당 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